먼저 이렇게 해옵니다. 해오는데, 자, 그럼 지금 몇 분이죠? 자, 15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지합시다. 그냥 1시까지. 바쁘신 분은 일나세요. 일나서 가면 됩니다. 자, 간단히 합니다. 이게 전세권에 이게 강좌가 지금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난번에 한 1호 강좌를 제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전에는 대박인데 피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판례가 인수로 막 바뀌어버렸어요. 소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를 했다가 다시 제 혼자 외롭게 또 다시 강좌를 찍어가지고 다시 다 이어놨습니다. 지금 전세권에 있는 요거는 22개 강좌는 100% 맞아요. 지금 현재는 판례를 다 반영한 거니까 내가. 자, 그래서 집에서 대표적인 이런 강좌들은 보시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특히 요겁니다. 19-5200 한번 보겠습니다. 19-5200. 이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1억이 인수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판례가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이래서 판례가 노는 바람에 바뀌었다. 자, 19-5200 봅니다. 5200 자 봅니다. 거제 장평동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경매에 옵니다. 나오는데 전용이 25평 그죠? 나오는데 이제 우리 낙찰자는 싸다고 받은 겁니다. 싸다고 1억 21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보면요 전세권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전세권을 이렇게 해서 전입 확정도 하고 같은 날에 이분은 아주 정말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 바쁜 2억 2천을 잔금을 주면서 그날 전세권 법무사 불러서 전세권도 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 확정 완전 100%한 겁니다. 100%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판례를 했어요. 너가 아무리 잘해도 요 가지고 너가 경매 넣었거든요. 이 사람이 전세권 가지고 경매 넣었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 이 경매 넣었죠. 넣었잖아. 지금 전세권자가 경매 넣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설치해놨기 때문에. 자, 였는데 지금까지 판례는 자 그렇지만은 전세권으로 예로 1억에 팔려버리면은 여기 없다고 보면은 1억 묻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전입일자일이 있으니까 같은 날이면은 이게 같은 날이면은 하루 늦다. 전입일자가 대항력은 7월 1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말소 기준분리가 여기니까 7월 1일 있는 거는 요거는 1억에 낙찰되면은 1억 받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멸된대요. 이 7월 1일이 하루 늦죠? 이 날짜만 늦잖아. 하루 말소 기준 등기 일자보다도 하루 늦어버리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도 대항력은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인수가 없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그리 알고 낙찰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알겠죠? 받았는데 실제는 요게 요런 식으로 인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옛날 판례는 이게 인수가 없었어요. 옛날 판례는 이게 없다 됐습니다. 옛날 판례는 없는데 요거 인수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분은 1억을 지금 추가 부담하게 생겼어요. 1억 600인데 1억 2100에 낙찰 받았는데 한 1억을 추가 부담하니까 2억 2100이 돼버렸죠. 그죠? 자, 그런데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 거제 장평동에 시세가 한 2억 한 2억에서 2억 한 1000만원까지 올라버렸어요. 이게 올라버렸어요. 2억 한 1, 2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는 바람에 손실은 내가 볼 때는 한 1000만원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손실로 본 겁니다. 다행히 아파트 오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전세권자가 같은 날 전입을 했더라도 요거는 이제 법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전문가 멘트 여기 정확한 겁니다. 임차인은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하고 요 전세권하고 요 전입 확정자 요거는 별도로 보겠다. 그죠? 그래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에 의해서 여기 말소 기준 거래에서 주택 임대차 전세권에서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건 부당하다. 자, 2010만 900만 이거를 지금도 끌고 옵니다. 2020년도에도 이미 경매든
강제개매든 이거는 자신의 뭐라고요? 잘 봅니다.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중장치를 했대요.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로 보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써못하더라도 경매한다고 써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날짜가 가압류보다 빠르다. 이전 빠르죠? 빠르죠? 이럴 때는 요거는 대항력이 있다. 미배당 고정금 인수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대항력 주장이 있대요. 2008년도에는 안 된다. 7월 1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션대로 해석을 하라. 이게 옛날 2008년도 사건 같으면 이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으니까 개인의 지위를 강화해서 전세권도 하고 저립신고한 거지.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6월 30일 자 이렇게 결론이 돼요. 이 날짜보다 전입일자가 만약에 빠르다. 예로 6월 15일이다 하면 당연히 앞서죠. 6월 30일보다는 인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날이라도 인수고 그 다음 늦더라도 예로 2016년 7월 15일이다. 이래도 인수래요. 자, 그런데 인수인데 단 뭐보다 빠른다고요? 이 날짜보다는 빨라야 돼요. 이 날짜보다 하루라도. 이해갑니까? 자, 전세권의 사람은 이 날짜보다도 하루 빠르게 전입만 했으면은 이거를 써먹던 저거를 써먹던 좌우지간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 인수다. 자신의 지위를 강화해서 설정한 전세권도 있고 주임법에 전입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써먹을 수 있다. 네가 편리한 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죠? 이게 바뀐 판례의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맞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종전에는 2020년도 지금 요 결정을 보면요. 자신의 지위를 강화해서 설정한 전세권에서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인수가 생긴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권보다 전입이 빠르면 무조건 인수, 같은 나라도 인수, 좀 늦더라도 인수, 가압류보다 빠르면 인수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결정하래. 자, 그리 하는데 또 하나 더 봅니다. 이것도 한 사람이 당한 겁니다. 19의 사회삼서. 이는 강주입니다. 아까 그거는 통영이고요. 이는 강주인데, 자, 강주 한번 보세요. 강주도 빌라인데 낙찰 받았어요. 예, 내가 내한테 왔어요. 이 사람이 왔는데 이런 내용이 보니까. 자, 우리 미스터 박은 임차인은 5,500을 줬어요. 전세권 했습니다. 며칠 넣었죠? 전일자 3일 넣었죠? 그죠? 그러고 이 전세권자가 그냥 경매를 넣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죠? 전세권은 바로 경매 넣었죠? 넣는데 이 압류보다는 날짜가 빨라요. 이 전입일자가 2017년 5월 여 보면은 전입일자가 전세권보다는 8월 26일보다는 3일 늦지만은 압류일자보다는 좌우장 빨라요. 그죠? 그러면 5,500이 배당용으로 했던 이런 경우에는 모자라는 금액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요게 인수가 맞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낙찰 받은 사람은 옛날 판례 2008년도 판례 보면 이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갖고 했는데 인도민의 신청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당해가지고 인수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나 그러면은 이또 세무서에서 가지고 실제 배당표를 내놨어요. 이 실제 배당표거든요. 보면은 요 돈 가지고 소액 임차인으로 가져가고 세입자가 그 다음에 당해세 11만원 가져가고 또 부가세가 또 1,300만 또 뭐 빠른 게 있었어요. 국세가 결론적으로는 4,100만원 정도 인수 생겨버렸어요. 조그만 나사 받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 날짜보다 그 사람이 이제 경매를 넣었을 때 선순위권자가 경매를 당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입일자고 전세권 따로 계산해라. 그리고 전세권보다 전입이 빠르면 인수, 같은 날에도 인수, 뒤에도 인수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판례가 옛날에는 뭐 말소기준
권리보다 하루 가끔 가다도 뒷날에 7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소멸된다 하는 그런 거를 전부 다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세입자 편으로 막 돌아가 버렸어요. 판례 흐름이. 그럼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따라야 되지.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인수가 생겼는데 2,700이 인수인데 이 사람은 이 광산 세무서 때문에 더 받아가는 때문에 4,100만 원이 지금 임차인이 5,500에서 요것만 받아가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인수가 더 커졌습니다. 강주권의 여기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데 쭉 보시면요, 요 써놨는데 우리 정수경 박사 이런 사람들 논문이 있어요. 논문도 한번 보시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건입니다. 요 사건에서는 인수가 없다 하고 낙찰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번복이 되고 제가 막 끊었죠.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2020년 판례가 인수로 바뀐 겁니다. 자, 하나 봅니다. 07의 1147절. 옛날에는 07의 1147 봅니다. 옛날에는 이 사건이었어요. 대부분 이 사건이었어요. 자, 이게 대박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대박, 지금 피해가 바뀌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전세권을 하고, 전입도 하고, 그죠? 이 사람이 경매도 넣어주고 이랬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절반에 팔리면은 인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겼습니다. 2007년도, 2000년 이럴 때는. 안 생겼어요. FM들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요거를 말소인 등기로 보고 전입이 똑같아도 요거는 이제 인수가 없다. 옛날에는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옛날 판례를 보면은 알겠죠?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세입자는 2,700에 팔렸으니까 5,500 세입자는 그 정도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 2,800은 못 받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인도명 결정을 받아줬어요. 지금은 뭐라고요? 기각됩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되고 인수로 다 바뀌었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예상배당표를 맞다를 보면 됩니다. 지금 구독시니까 옛날 거는 안 맞았는데 이해갑니까? 나 특이한 구독시는 맞아요. 지금 이 판례가 바뀌다 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여기 이제 판례가 2008년도 이게 바뀌어버렸죠. 꽃필막 쳐놨죠. 바뀌었고 이제 인수로 생겼는데 인수 생긴 거는 부산 사건 요거를 이제 요 사건이 이거든요. 판례를 보니까 전부 다 부산 사건 요거를 2007년도 요거를 전부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요거를 인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요거를 이제 자신의 지위를 강요해서 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요번에 대법원 판례 바뀐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여기 있죠? 요 보면은 이제 판례인데 해석이 이겁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자신의 지위를 강해서 설정한 전세권에 의해서 오히려 주임법상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해가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생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수가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칩니다. 현재 시간이 1시간 됐네. 57분이나 57분. 3분 더 해야 되는데. 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수고하셨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전입시 들어갔네요. 이거 중요하다, 그죠? 예.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아차하면 여러분들 10% 3천만원 뛸 수 있는 거. 잔금 넣으면 5억, 그죠? 아까 우리 중국 신당도도 그렇고, 요거도 그렇고. 자기적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안 돼요. 구독세나 재산 명세에 뭐라고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있다고 믿어야 되지. 세대남에 구독세 해놨으니까 그거 믿고 퇴거했네. 이 친구 정신 나간 놈. 퇴거하고 5억이 그러면 이거는 미국 이민 갔는 어쨌는가 모르지만은 주민등록 주임법은 항상 전입을 해야 되는데 퇴거했으니까 니는 대학력 상실했다. 낙찰받자. 아주 뻥 터지더라.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